I'm Elon Musk. I'm the chairman and the product architect of the company. And what car do you drive yourself? Well, Tesla Roadster, of course. Is that the only car you drive? No, I also have a Porsche Turbo. And That's the family car. Hey, this is Tom Nash, and I'm raising my price target for Tesla. Now, Tesla's revenues are up almost 600% over the past 5 years. Gross profit up almost 900% for the past 5 years. All while operating expenses only went up by 76% in just 5 years. Now, look at R&D expenses, $3 billion, with an operating income of exactly $12.9 billion before tax. In fact, the most profitable auto manufacturer in the market, although Tesla isn't exactly an auto manufacturer, we talked about it multiple times. And these are my price targets for the next 5 years. Conservative, bear case, $408, currently trading at $265. Middle ground, $914. And my bull case, Tesla 5 years price target is $1,400. 안녕하세요. 테슬라를 분리시로 보시는 분들은 $1,0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 여전히 지금 가격도 비싸다 베어리시 입장들을 들어보면 결국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가 제일 정확한데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레거시 기업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죠. 즉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의 가치로 매기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 결과 반테슬라는 끊임없이 생기고 있죠. 그냥 혼자서도 충분히 테슬라만큼 전기차를 팔 수가 있다라면 이렇게 레거시 기업들이 힘을 합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샤오펑이랑 손을 잡고 같이 전기차를 개발하겠다라고 말하는데 폭스바겐이 전기차 잘 만들고 있으면 중국 기업들이랑 손을 잡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독일의 아우디 역시나 상하이 자동차랑 손을 잡고 전기차를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죠. 결국 미국에서 포드가 되었던 GM이 되었던 독일의 기업들도 전기차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테슬라 동맹도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중국 쪽에서도 테슬라의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견제를 하면서 결국 테슬라의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길은 대부분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번에 포드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 전기차 마진이 마이너스 58%. 현재 레거시 기업들은 전기차로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고 그렇다고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결국 테슬라 분리시로 보는 분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000 이상으로 잡고 현재 시가총액 역시나 굉장히 크게 잡힌 건 역시나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 구조 자체가 현재 레거시 기업들과 완전히 다르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포드에서는 블루크루즈 레거시 기업들 다들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내놓고는 있지만 테슬라의 FSD 비교해서 굉장한 격차가 나오고 있는 건 역시나 사실인데요. 현재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은 S&P 500 평균치보다 훨씬 더 뛰어넘으면서 끊임없는 딜리버리 성장이 매출 성장을 가져왔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가져왔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되는 매출 상승을 위해서 모델 3 하이랜드를 준비 중이고 앞부분의 디자인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하이랜드 출시를 앞두고 재고 처리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이버 트럭의 관심은 그야말로 폭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불케이스 시나리오는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나마 비아디가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계속되는 물량을 쏟아내면서 2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Here today, we take that to the next level through performance, driver-oriented brand. How we were going to truly advance the state of the art of an electric car. But Lucid, which is that other electric car company like Tesla, came out with a Lucid Sapphire, it's called. 1,200 horsepower for what? They race a Bugatti too. That's a plaid in the middle. Insanely fast. 그렇다면 루시드 $10 이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전기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오른다라면 2분기 어닝 발표 전에 루시드 충분히 $10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적 발표 후에 만족스러운 숫자가 안 나온다라면 결국 $10 유지가 안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가가 올라도 유지가 안 되면 전혀 소용이 없죠. 현재 많은 루시드 주주분
분들이 최소 $10 이상 두 자리 숫자,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은 올해 $20를 넘기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떠한 숫자가 나와야 될까? 1분기 때 1406대 팔았고 2분기 때 1404대, 1분기 대비 2분기 때 판매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는 당연하게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2분기 때 적어도 2000대 가량의 판매가 나왔어야지 $10를 충분히 뚫을 수가 있었는데요. 1분기 때 1406대 팔았고 매출이 149밀리언이 찍혔죠. 2분기 때 1404대 팔았으니까 매출 역시나 1분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숫자가 안 좋다면 2분기 어닝 때 뭔가 색다른 호재가 있어야지 주가가 방어가 될 것이고요. 별다른 호재가 없이 2분기 어닝 발표가 진행이 된다라면 현재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안 좋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올해 목표치가 10,000대이기 때문에 매출 1빌리언을 채워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하반기 때 분기별로 적어도 350밀리언은 찍어줘야지 올해 1빌리언이 달성이 되면서 적어도 두 자리 숫자로 마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루시드 에어 판매 상승 최고의 전략은 어떠한 것일까? 여기서 판매량이 늘어나야지 매출도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도 같이 오는 것인데, 현재 루시드 경영진의 전략은 일단 사파이어 생산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개란에 보시면 슈퍼 스포츠 세단이라고 말하고 있죠. 3억짜리 전기차를 출시를 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서 판매량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스포츠 럭셔리 세단, 3억이라는 가격에 걸맞게 1200마력 이상 제로백은 2초 이내,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슈퍼카이고요. 이 차량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럭셔리하게 올라가야지 루시드 에어 퓨어 판매에 순풍을 불어줄 것인데요. 우선 현재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기업도 그렇고 레거시 기업들도 그렇고 전분기 대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자동차 섹터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매출 상승을 우리가 바랄 수가 없다라면 적어도 돈 손실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마진 부분의 마이너스 폭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숫자가 나와야지 그래도 주가 방어가 나오지 않을까. 현재 루시드 어쨌든 하반기 때 7000대 이상은 찍어야지 올해 목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 엄청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리비안, 사실 리비안의 상승 추세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니드햄에서도 리비안의 목표 주가를 $31로 잡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30, $40 충분히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하반기 때도 딜리버리 대수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지아 공장에 착수가 들어가면서 지금 리비안은 물량을 폭발시킬 모든 이정표가 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기존 픽업 트럭 최고 강자라고 불리는 포드의 F 시리즈, 하지만 이것이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리비안이 포드보다 나은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태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을 살 이유가 전혀 없고,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포드가 비싸죠. $98,000. 하지만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이 더 비싼 편인데요. 리비안의 시작 가격은 $73,000, 포드는 $59,000. 아무래도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파워, 마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론티가 승리를 거두고 있고, 포드 모터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스펙을 보여주는 것이 리비안의 아론티인데요. 주행거리 역시나 리비안의 아론티가 포드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으면서 리비안의 CEO RJ 형께서는 내연기관차를 살 이유가 도저히 없다. 전기차 대전환 시대 R2 플랫폼으로 우리가 완성을 시킬 거라고 포부를 밝히는 리비안의 CEO RJ 형 역시나 패기가 엄청나죠. 충전 속도가 되었던 끌기가 되었던 모든 부분에서 포드 대비 리비안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고 포드가 전기 픽업 트럭 많이 파는 것이 아니죠. 2분기 때 4,400대를 팔았고요. 결국 리비안은 픽업 부분에서는 포드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있고, 럭셔리 시장에서는 아로네스를 통해서 조금씩 파이를 먹어가고 있으면서 상용차 부분은 아마존을 통해서 유럽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리비안은 계속해서 딜리버리 예상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은 당연하게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추세라면 $50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